예, 지난주 금요일부터 이번 주 목요일까지 한 주간 이 국내 정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주 이 정치하고 국가 권력 이슈에서는요, 이게 뭐 뚜렷한 하나의 큰 이슈는 없었고요. 이게 좀 파워가 비슷한 여러 개 이슈가 이렇게 병렬하는 그런 양상이 있었습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보시면은 이제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임명되고 이틀 뒤에 지난 금요일이죠. 이날 탄핵소추가 발의가 됐고요. 그래서 직무가 정지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수사하면서 통신 이용자 정보, 그러니까 통신 가입자 정보 이걸 대거 조회했다. 이걸 수사에 활용했다. 이게 이제 부각이 돼서 문제가 됐고요. 그리고 뭐 이재명은 지금 민주당 경선에서 아주 뭐 압도적인 지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크게 뭐 이게 부각이 되고 있지는 않고요. 그리고 이 민주당은 지금 이 최상병 특검법 다시 또 재발의했습니다. 그리고 좀 아까 우리 이제 모임 전에 말씀하셨듯이 김영석 고신대 석좌 교수가 독립균형원장 됐습니다. 그래서 이 백승엽이 친일파가 아니다 뭐 주장하고 또 대한민국의 시작은 뭐 1919년 3.1운동이 아니라 1948년이다. 이렇게 아주 어깃장 놓는 그런 역사관 갖고 있고요. 그리고 또 뭐 이 황당한 주장도 한 게 제가 기사에도 썼는데요. 4.3 피해자는 제주 도민들이 아니라 제주도에 있는 기독교인들이다. 이렇게 또 아주 황당한 그런 주장도 하는데, 그러니까 이 4.3 당시 이 기독교 피해자가 총 15명이다. 이걸 근거로 해서 또 그런 또 주장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이번에 아주 되게 황당한 임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경제 쪽에 보시면 아무래도 이번 주에서는 가장 큰 게 이 증시가 지난 5일에 크게 폭락이 됐다가 다시 회복이 된 게 가장 큰 이슈였습니다. 어, 이거는 거의 뭐 세계적인 이슈였었죠. 이 미국의 이 경기 침체 우려 때문에 이제 미국 증시하고 우리 아시아 증시가 함께 타격을 받았는데요. 그래서 코스피가 지난주 월요일 이날 이제 이 블랙 먼데이라고 했죠. 지난 월요일에 2,600대에서 하루 만에 2,400대로 이게 뚝 떨어지는데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미국 경기 침체에 대한 이 보도가 과장됐다. 근데 이런 이제 보도가 또 나오면서 이제 미 증시가 살아나고요. 또 아시아 증시도 함께 이게 살아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근데 이제 이 미국 증시하고 일본 증시가 다시 되살아난 것만큼 이 한국 증시는 다시 살아나지를 못했습니다. 그만큼 이제 이 한국 경제의 체질이 약해가지고 이 투자자들한테 믿음을 주지 못한 그런 결과였죠. 그리고 이 팀원 UF에 대한 TMF에 대한 기재부의 대응 방안이 나왔는데요. 그래서 뭐 판매 대금을 별도로 관리한다. 또 판매 대금의 이 정산 주기 이거를 뭐 법제화한다. 이런 방안들이 담겼습니다. 그리고 지금 윤 정권이 주택 공급 명분으로 해가지고 수도권 그린벨트 전면 해제하겠다. 이런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게 주택 공급을 위한 건지 부동산 투기에 조장하는 건지 이건 이제 되게 아주 우려가 되는 그런 사안이고요. 그래서 이걸 하여튼 명분상으로는 뭐 88 주택 공급 대책 이렇게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지난 4일이면 일요일이죠.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조사한 결과가 나왔는데요. 우리 사회가 불공정하다. 근데 이런 응답이 65.1%였습니다. 근데 여기 자세히 보시면은요. 흔히 청년층보다도 이 중장년층이 더 많이 그걸 느끼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가장 많이 느끼는 게 이제 중장년층이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이게 우리 사회 일선에서 뛰는 그러니까 가장 일선에서 뛰는 이 사람들이 현재 이 불공정을 가장 심하게 느끼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지금 폭염 뭐 심한 건 누구나 다 이제 아는 내용인데요. 이번 주 일요일에 여주죠. 잘못 썼네요. 여주시에서 오후에 낮에 40도가 되는데 그런 일이 있었고요. 그리고 어, 남북 관계 보시면은요. 지난 8일 어제였습니다. 이 북한 주민이
이 한강에 물이 빠진 그 틈을 타서 이렇게 걸어서 네, 기순을 했었죠. 이게 강화도 이쪽에 그 북한하고 강화도 사이에 있는 그 한강하고 거기 물이 좀 이제 물 수위가 낮아진 그때 이렇게 걸어서 예, 강화도로 기순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독일이 그 유엔사의 그 새로운 회원국이 또 예, 됐고요. 네, 그리고 지금 중동이 또 지금 아주 예, 새로운 이 국면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요. 이 전쟁 기운이 아주 크게 지금 아주 예, 이제 본격적으로 고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그 해군과 공군력을 이제 추가로 증파하기로 이렇게 결정을 했고요. 그리고 이란은 보시면 지금 이슬람 협력기구 OIC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전쟁에 대한 지지를 지금 이제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란이 이제 혼자 단독으로 하려고 하지 않고 이제 이 중동 지역의 그 이슬람 국가들한테 그 지원 받으려고 하는 네, 네, 이런 그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란은 이게 필요한 게 그 이란과 같은 중동 내에서도 이란하고 저기 그 서쪽에 있는 그 예, 지역은 약간 그 문화적으로 이렇게 다르죠. 이거 그 아랍 지역하고 페르시아 지역이 페르시아 문화가 달라가지고 아무래도 이란이 이 미국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하고 그 싸우려면은 이 범 그 이슬람 지원 받으려면 이제 이런 그 절차가 지금 네, 필요한 상황이고요. 예, 그리고 작년 10월에 이 이스라엘 공격 주도했던 이 시나르가 이번에 그 하마스의 정치 지도자로 이렇게 예, 선출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런 가운데 그 이스라엘은 이 가자지구, 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를 예, 전면 공습을 해가지고요. 최소한 40명이 예, 팔레스타인들이 그 희생이 예, 됐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이제 이 방글라데시 보시면은요. 이제 그 대규모 시위 때문에 지금 그 총리가 망명을 해서 지금 이 과도 정부가 세워진 그런 상황인데요. 그래서 이번 시위의 본질은 이게 공정성의 문제죠. 이 국가 공무원 임용해서 이 유공자 후손들을 어느 정도나 그 대우할 것인가. 네, 그 대우하는 정도가 이제 이 방글라데시 국민들이 볼 때 약간 과도하다. 어떤 그 공정성의 문제가 제기가 돼가지고 벌어진 네, 그런 시위였죠. 그리고 이 동남아 상황을 좀 보시면은요.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중동에 이어서 이제 동남아까지 서서히 지금 긴장이 고조가 되는 그런 예, 상황인데요. 그 일본과 필리핀이 사상 최초로 연합 군사 훈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필리핀이 또 이 독일하고 이 금년 연내 그 북방 협력 협정 체결하기로 해가지고 요즘에 필리핀이 아주 과감하게 이렇게 서방 국가들을 많이 이렇게 그 대중국 견제하기 위해서 이 이제 동아시아에 끌어들이는 그런 그 형국입니다. 그리고 미국, 필리핀, 호주, 캐나다 이 네 나라가 이 필리핀 이 배타적 경제 수역 내에서 이게 또 연합 군사훈련 해가지고 지금 필리핀이 아주 그 대중국 견제에서 되게 그 중요한 그 역할을 지금 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일본 쪽 상황을 보시면요. 요즘에 일본의 우경화가 더 심해졌다. 이걸 보여주는 하나의 그 여론조사인데요. 이게 도쿄 신문 여론조사인데요. 그 총리가 야스쿠니에 참배해야 된다. 근데 이 의견이 9년 전보다 더 9년 전보다 한 10%포인트가 상승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나온 결과는 그 일본 국민의 그 응답자 65%가 그 총리 야스쿠니 참배를 지지한다. 네, 그런 결과가 나왔고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뉴스는 그 일본 이번에 이 규슈섬 그 남동 해역에서 큰 지진이 났었죠. 규모 7.1 지진인데 이게 이제 그 새로운 그 대지진의 그 조짐이다. 이런 공포심이 이제 일본에서 크게 네,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상황 보시면은요. 그 지난 금요일에 이 카멀라 해리스가 이제 민주당 대선 후보로 공식 선출이 예, 됐고요. 그리고 팀 월즈 그 미네소타 주지사죠. 이 사람이 그 부통령 후보 이 러닝메이트가 예, 됐습니다. 그리고 이 해리스하고 트럼프의 격차가 지금 서서히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지난 4일에는 그 해리스가 50, 트럼프가 49, 그다음에 그랬는데 이틀 4일 뒤입니다. 예, 어제죠. 그 입소스 조사해 보니까요. 해리스가 42, 트럼프가 37 해가지고 이 5%포인트가 차이가 예, 나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이 경합주에서는 이제 더 약간 이제 근소한 차이가 지금 근소하게 이제 해리스가 앞서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뭐 이 기술 이 발전에 대한 문제인데요.
이 애플이 그 데스크탑을 이제 금년 연내에 새로 출시하거든요. 근데 그 크기가 그 9cm입니다. 9cm. 데스크탑이 9cm라 가지고 거의 뭐 데스크탑이 거의 뭐 스마트폰처럼 이렇게 작아지는 걸 이걸 이제 새로 예, 출시합니다. 그리고 이 베네수엘라 마두로의 그 입지가 지금 점점 되게 예, 좁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그 유럽연합 이사회에서 이 마두로 당선을 인정할 수 없다. 마두로가 그 부정부패, 그 부정선거 안 했다는 증거가 없다. 하여튼 인정할 수 없다. 네, 그렇게 지금 네, 입장 발표한 네, 상황입니다. 네, 이번 주는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 김세전 교수님 들어오셨네. 아이고, 예. 저 그러면 제가 이제 화면은 일단 기록 중지해 놓고요. 예. 예, 그러면 예, 이어서 그 이정일 선생님께서 네, 발표해 주시죠. 예, 알겠습니다. 먼저 엘리엇이라는 그 사모펀드가 있죠. 삼성물산 합병 관련돼서 자기네들이 손해를 봤다며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는데 한동훈이 이길 수 있다가 자신만만했으나 결국은 엘리엇이 이겨가지고 대한민국이 엘리엇에 몇 천억 원의 배상금을 지불해야 하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그 윤석열 한동훈이 기소한 대로 그 이재용의 삼성 승계를 위해 박근혜가 작업을 친 것 때문에 엘리엇이 손해 작업을 친 게 유죄니까 엘리엇이 불법행위로 손해를 봤다. 그러니 천억을 내놔라 이건데 이 판결이 정말 옳다면은 박근혜랑 이재용이 이제 엘리엇에 돈을 내야 되는데 이거 세금을 내게 생겼습니다. 따지고 보면 외국 기업들이 한국에 배상금을 받아내고 국민들이 그 외국 기업의 배상금을 세금으로 내야 되는 상황이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투자자 제소 제도 때문이거든요. 투자자 제소 ISD. 결국 그게 지금 이렇게 실현돼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아무 문제 없다 했던 사람들은 근엄하게 심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예전에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으로 취임했던 김원동은 이게 경실련 출신인데 이명박이 집값을 안정시킬 거다 이런 주장을 했던 사람이거든요. 이명박 오세훈 칭찬하던 사람인데 아까 그린벨트 전면 해제한다고 했죠. 이번에 풀리는 서울시 개발 제한 구역에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주택공사가 반값 아파트를 공급하겠다. 이 사람이 계속 얘기하는 게 아파트를 반값으로 공급하자는 거거든요. 결국 오세훈이 이 사람을 서울주택도시공사로 주택공사 사장으로 임명했고 그는 이제 자신의 그 소신인 반값 아파트를 밀어붙이겠다고 합니다. 물론 지금 대한민국의 아파트 공급률이 100%를 넘어가는 상황에서 아파트를 또 공급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예, 이건 상당히 문제가 있죠. 값도 떨어지는데. 이런 상황에서 오세훈은 뭘 하냐면요. 전 국민에게 25만 원 뿌릴 돈으로 TMF 소상공인을 지원하자 이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에게 한 사람한테 25만 원씩 주는 거 아깝다. 국민들에게 줄 돈으로 TMF 때문에 손해본 소상공인을 주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물론 반응은 왜 혈세로 TMF 피해자를 지원하냐. 이상한 인간이네. 왜 민간 기업을 국세로? 세금을 국민에게 주는 게 안 되는데 왜 세금을 민간 기업에 퍼주는 건 당연하냐. 화면을 크게 사업자라고 해주시죠. 화면을 예, 네, 화면이 너무 네, 작아요. 예, 네, 그겁니다. 그러니까 예, 예. 아이고, 일단 반응이 왜 혈세로 TMF 피해자를 지원하냐? 왜 민간 기업을 국세로 하냐? 어? 국민한테 줄 돈 없다 필요 없다는데 왜 TMF한테 대신 물어주냐? 즉, 그 TMF 사장 구영배가 물어줘야 될 돈을 왜 국민이 물어줘야 되냐? 이, 지금 오세훈이 서울시정을 어떻게 하는지 제가 서울에서 안 살아봐서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이 오세훈이 지금 서울 시민들한테 호감을 쌓고 있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왠지 서울 시민들한테 미움받고 있는 것 같은데 오세훈 뭔가 자신감이 있나 봅니다. 그리고 이거는 뉴탐사가 이제 고발을 한 건데요. 지방 관료들 법기술에 땅 뺏긴 주민. 어떤 거냐면요.
토호들이 지방자치단체랑 결탁을 해가지고 주민들의 땅을 막 뺏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도청이나 시청, 군청 이런 데서 문서를 조작해가지고 땅 주인을 바꿔서 땅을 막 강탈한대요. 지금 이건 어떤 짓을 했냐면요. 보니까 위조 변조된 대규모 가짜 임야대장, 토지대장 이게 지금 양승조, 충남도지사 양승조가 이런 짓을 했다는 겁니다. 참고로 양승조는 음, 네, 통일교 여기 찬성 인원입니다. 어디지? 아, 여기. 양승조는 여기 통일교 찬성했던 사람입니다. 사진이 잘 안 나오네요. 보자. 여기서 또 이것을 하고, 요즘 계속 역사 수정주의가 심해지고 있어가지고, 정한기, 반일 테러리스트 김구, 지금 한국에서 역사 수정주의가 계속 거세지고 있습니다. 종북 주사파의 반일 선동, KBS는 박민희 사장이 된 뒤로 광복절에 이승만 다큐를 하겠답니다. 뭐 건국전쟁 말할 것도 없고요. 이 한국의 지금 역사 후정주의가 이제 200만 년을 중심으로 거세지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요, 박정희를 내세우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박정희는 이미 우상화했다가 박근혜 탄핵으로 깨졌으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승만을 들먹인다는, 이 우상화한다는 거는 역사적으로 이제 박정희는 폐기 처분됐다. 더 안 먹힌다는 거고, 근데 문제는 이승만 별명은 킬승만, 런승만입니다. 역사 수정주의가 어디까지 가나 참 궁금해집니다. 그리고 잠시만요. 네, 이건 국제뉴스입니다. 파리 올림픽에서 그 선수들의 성별 논란이 벌어졌다가 제가 저번 얘기했었는데요. 국제올림픽조직위원회가 이 성별 논란의 배후는 러시아래요. 러시아가 선수 성별 문제를 자꾸 이제 부추겨가지고 논쟁을 부추기고 있답니다. 러시아가. 그래서 자기들은 이 정치 싸움에 휘말리지 않을 거랍니다. 물론 러시아가 그 올림픽 선수 성별 문제를 그 논쟁을 부추겼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그냥 갖다 붙이는 겁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AI 교과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이책 교과서를 없애고 이제 디지털 교과서를 하겠대요. 그런데 지금 이제 이거를 이제 교육부 장관 이주호가 추진하고 있는데 이 이주호가 왜 이러느냐? 디지털 교과서가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와 학업적 흥미, 학습 능력에 미치는 영향. 알고 보니 이주호는 자기 딸이랑 같이 KDI에 디지털 교과서가 종이책보다 더 좋다는 논문을 썼습니다. 즉, 이 디지털 교과서는 이주호가 교과서 갖고 이제 돈벌이를 하겠다는 거죠. 참고로 이 이주호라는 사람은 교육부 장관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사람인 게요. 2012년 일인데 2012년 때 어떤 여고생, 김해에서 어떤 여고생이 이주호를 찾아가서 학교 폭력에 시달리는 자기 아우를 살려달라고 울면서 호소를 했었습니다. 폭행을 당한 4월초부터 지금까지 43일째 무서워서 학교를 못 가고 있습니다.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학교 폭력을 당했습니다. 어? 얼굴 주먹으로 가볍게 쓰러뜨린 다음 발로 얼굴 정면으로 밟아 코를 부러뜨리고 배를 걷어찼다. 피를 흘리며 정신을 잃었다. 지난해부터 왕따 시켜 때리는 등 방법으로 괴롭혔다. 이렇게 호소를 했는데 결국 이주호가 알았다고 감찰까지 하겠다고 했거든요. 근데 장관의 왕따고 뭐고 끝나. 4개월만 학교 떠나. 친구도 학교도 내 말 안 믿어. 왜 교복이고 그래서 너 때문에 학교 명예 떨어졌잖아. 어떻게 됐냐면 자기 아우의 학교폭력 피해를 호소했던 여고생이 학교에서 쫓겨났습니다. 자기 친구들이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엄청 분개를 했대요. 그러니까 이 김해에 있는 이 사람들이 학교 폭력을 고발하는 것은 굉장히 나쁜 일이지만 학교 폭력은 나쁘지 않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 알 수 있지만 이 학교 폭력이 몇몇의 일탈이 아니라 김해시 전체가 이 여고생의 동생을 아주 짓밟아 버리겠다고 합의가 된 범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의 대가를 치를 날이 올지는 두고 보죠. 그리고 일단 이주가 이런 전과가 있다는 거고요. 68년 전 군대 순직한 아버지, 마침내 명예 찾아온 70대 아들. 어떻게 된 거냐면요. 어떤 군인이 1954년 막사 신축 작업 중에 산이 무너져가지고 다쳤는데 복무 중에 병사했다면서 손실보상을 거부했답니다. 그래서 그걸 그렇게 우겨대다가 97년에야 겨우 인정했는데 그걸 여태 숨겼답니다. 그래서 결국 법원이 시효가 지났어도 보상금 지급하라고 판결을 내렸답니다. 그리고 예, 시간 이번에 좀 이제 봐주시죠. 네, 예, 예. 네, 몇 분 남았습니까? 아니, 시간이 거의, 예, 좀, 예, 아, 이거만 얘기하겠습니다. 예. 이진숙이랑 지금 함께하는 놈이 임무영이라는 놈인데요. 아시죠, 임무영? 아가씨, 고추장과 마요네즈를 장난을 치겠다. 아주 음란한 사람입니다. 임무영이라는 사람. 그리고 이덕일이, 이덕일이 검찰개혁을 외치게 만든 사람이고요. 이 사람이 다시 나왔습니다. 그리고 미국 외교 전문지 디플로마티에 윤석열이 일본의 역사 수정주의의 완벽한 공범이라고 이제 비판하는 글이 실렸습니다. 어, 역사를 잘라내고 재단하는 것은 심각한 잘못이다. 이렇게. 그리고 이거 시간이 무작해서 이거 짧게만 얘기하겠습니다. 한국에서도요. 고종이 자발적으로 나라 팔아먹었고 을사오적은 고종이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라는 역사 왜곡이 유행하는데 그게 일본에서도 지금 유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일본의 역사 왜곡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냐면요. 아예 일본이 한국을 식민 지배했다는 그거 자체를 아예 숨겨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젊은 세대가 일제강점기를 아예 모릅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이승만 우상화, 박정희 우상화 그 두 가지 말씀하셨는데, 그때 이제 네, 말씀하신 거 보니까, 그, 지금 요즘에 이승만 우상화 때문에 박정희 우상화가 약간 좀 한풀 꺾였다, 이제 했는데, 그게 약간 좀 사실관계가 약간 다른 게, 네. 오히려 윤석열 정권 초반기에 이승만 기념관 하면서 이승만 우상화가 더 뜨다가 지금은 약간 오히려 이승만 우상화가 지금 꺾이고 그리고 그러면서 그 대안으로 지금 박정희 우상화가 지금 이렇게 더 뜨는 상황이죠. 그리고 보면은 이제까지 역대 대통령 지지율 중에서 이승만이 박정희를 따라가지 못해서 이 보수층은 박정희를 확실하게 더 지지하기